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과목 정규분포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분포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A 4번 문항 2점 배점 반답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FZ라는 연속함수입니다. 자, 이 연속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0에서 최대값을 갖죠? 0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0에서 최대값. 루트 2파이분의 1. 1을 넘지 않죠? 1을 넘지 않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X축이 정근선이 될 겁니다. X축이 정근선. 종모양이죠. 그리고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특이적분을 계산하면은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오일러 넘버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에 대한 특이적분. 이 적분값을 i라고 두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루트 2파이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영역의 면적이니까 i는 분명히 0보다는 크죠?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가 바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곱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중적분을 이용할 겁니다. W라는 변수와 Z라는 변수의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그러면 직사각형 영역을 생각할 수 있죠.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단일 변수에 대한 적분은 중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죠. 푸비니 티어럼에서.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Z제곱 더하기 W제곱이니까 극좌표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까? 극좌표 변환.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세타의 범위는, 그리고 반지름 R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야코비안이 R로 나타나죠? R, dr, d세타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R에 대한 특이적분을 계산하면 되죠. R에 대한 특이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0에서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R제곱에 R, dr, d세타. 극사각형이니까 푸비니 티어럼 적용하면 됩니까? 세타에 대한 적분은 2파이로 나올 거고, 그러면 t에 대한 적분 2의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부정적분이 2의 마이너스 r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됩니까? 0에서부터 t까지. 그러면 적분값이 1에서부터 딱 주어지죠? 그리고 r은 r이 아니라 t로 나타내야 되겠죠. t. 정적분을 계산했으니까.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가니까 1 딱 나오죠. 2파이가 나오네. i제곱 2파이. i가 루트 2파이 나오죠. 따라서 이 연속함수에 대한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적분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의미 아닌 함수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 바로 어떤 성질을 만족합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연속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 변수를 Z라고 둘게요.
Z라고 두면은 노트할 내용은 이 Z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이 1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피적분함수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때 또 뭘 이용할 거냐? 기대값을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정했더라? 정률 생성함수. T는 양의 실수 H의 구간 내에 있는 임의 실수죠. 자, 정률 생성함수라는 것은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기대값이더라. 그럼 이 기대값을 계산하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tz 그 다음 확률 밀도함수,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2의 2분의 t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정률 생성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 z에 대한 기대값은 정률 생성함수가 주어지면은 정률 생성함수의 0에서의 1차 미분계수.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2의 2분의 t제곱에 t로 나오죠? 그럼 t에다 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0 바로 나오잖아요. 자, 분산은 z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z의 기대값의 제곱 0이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z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정률 생성함수의 0에서의 2차 미분계수. 그러면 아까 1차 미분계수 하면은 2의 2분의 t제곱의 t였죠. 자, 이걸 또 한 번 더 미분할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2의 2분의 t제곱 있죠? 뒤에는 이제 t가 붙을 겁니다. t에다 0을 대입할 테니까. 그럼 t에다 0을 대입하면은 딱 1이 나오죠. 분산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 fz에 대한 확률 변수 z에 대한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이 1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확률 변수 z를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x를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새로운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의 실수배 그리고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성을 갖기 때문에, 자, 그런데 z에 대한 기대값이 0이었습니다. b로 딱 주어지네요. 자, x의 기대값을 우리는 미로 쓰겠죠.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자, 분산은 선형 성질을 갖지 않죠. 자, 그렇지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런데 VZ는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주어지냐면 A제곱입니다. 우리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노테이션 하죠. 이와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 Z에 대한 기대값이 0, 분산이 1인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연속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하니까 어떻게 디파인 했냐면은 시그마 Z의 미로 정의했었습니다. 좀 더 익숙한 형태로 써볼까요? 좀 더 익숙한 형태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뮤.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의 dz가 1이라는 것은 방금 확인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루트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그럼 z자리에 뭘 넣을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죠. dz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디퍼렌셜, z에 대한 디퍼렌셜이 x에 대한 디퍼렌셜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겠죠. 지금 x를 시그마 z 더하기
미로 뒀었으니까 그럼 x에 대한 디퍼렌셜, z에 대한 디퍼렌셜. 그러면 시그마 분의 1의 dx가 되겠죠. 그러면 피적분함수, 확률 변수 x에 대한 피적분함수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분의 x 빼기 뮤 제곱. 이 또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왜 1이니까. 음이 아니고. 자, 이럴 때 확률 변수 x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노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의 이니셜을 따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한다면은 z는 평균이 0, 기대값이 0, 분산 1이 되겠죠. 그래서 z를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자, 이때 x하고 z의 관계는 z는 익숙한 대로 쓸게요. 시그마 분의 x 빼기 뮤가 되더라.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노트할 내용은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z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에 대한 구간을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양쪽으로 확장해서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값이 0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연속성 보정, continuous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혹은 연속성 수정이라는 용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이렇게 써야 될 거를 파이제트로 노테이션 합니다. 이 적분값이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그래프가 이 모양이라는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마이너스 z에 대한 값은 z가 만약에 양수라면 마이너스 z 요 있겠죠? 요 부분입니다. 요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z에 대한 대칭 z. 요 부분하고 같겠죠? 따라서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면은 1에서 왜 전체 넓이가 1이었으니까 파이 z 빼면 되죠. 됐나요? 지금까지 정규분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2006학년도 19번 문항으로 출제됐는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 2, 3, 4, 5, 6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두 면에 3이 적혀 있어요. 남해지 면에는 1, 2, 4, 5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주사위를 288번 던질 거예요.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그럼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네요. 그죠? 288번.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니까 짝수가 2하고 4 딱 두 개 있네요. 그죠? 6분의 2. 그러면 3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이 계산되죠. 이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바로 구했죠. 이거는 기대값은 288 곱하기 3분의 1, 분사는 28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짝수의 눈이 88번 이상 112번 이하로 나올 확률. 전형적인 문제죠. 정규 분사시켜서 구하라. 이 정규 분사시키는 근거는 바로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 중심극한 정리죠. 이항분포의 횟수를 충분히 크게 했을 때는 정규 분사시킬 수 있다. 그러면 x를 z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x가 시그마 z 더하기 뮤니까. 그럼 88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88이 시그마분의 88 빼기 뮤, 112 자리에 시그마분의 112 빼기 뮤로 바뀌겠죠. 뮤 여기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그 적분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1까지의 넓이는 0.3413, 2까지의 넓이는 0.4772. 전형적인 문제죠. 수능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이항분포를 정규 분사시킨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이 넓이, 이거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와 같겠죠? 그 다음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와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의 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확률은 0.8185. 전형적인 정규분포 관련 문제. 자, 이번에는 2009학년도 32번 문항입니다. 1, 2, 3, 4, 4개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한 개씩 각면에 새겨져 있는 사각연필. 이 사각연필을 굴렸을 때 각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는 전제. 이래야지 수학적 문제가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어지게 되죠. 이 사각연필을 80번 굴렸을 때 윗면에 나온 수의 합이 216 이상일 확률을 스몰 x라고 둬놨네요. 80번 굴렸을 때요. 80번 굴렸을 때 윗면에 나오는 수가 1, 2, 3, 4 중에서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번 굴렸을 때 윗면에 나온 수를 뭐라고 두자? 확률 변수 x. 이 확률 변수 x가 1, 2, 3, 4 중에 하나요. 그게 80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x1, x2, x80. 여기 바로 뭐예요? 새로운 확률 변수죠. 또 새로운 확률 변수로 둬야 돼. 이 y가 x 이상일 확률일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80번 굴렸을 때 윗면에 나온 수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규 분사시킬 수 있을 테니까. 이항분포 아니에요. 80번 굴렸을 때 윗면에 나온 수. 그럼 x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를 따지면은 1, 2, 3, 4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때의 확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기대값 바로 계산됩니까? 1, 2, 3, 4 다 더한 걸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기대값은 1, 2, 3, 4 다 더하면은 10. 4분의 10.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5. 자, 분사는 4로 나눠주면 되죠. 제곱의 합을. 거기서 또 빼줘야 되죠. 분산이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에 대한 기대값에서 제곱을 빼는 거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분의 5의 제곱. 그럼 분산 나오나요? 그리고 80번 굴렸을 때 인면에 나온 숫자들을 x1, x2, x80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바로 기대값 2분의 5 분산.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80번 던졌는데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수학적으로 성립하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 연산자 선형 성질.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80까지 EXI. EXI는 2분의 5였죠. 그죠? 그럼 2분의 5 곱하기 8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00. y에 대한 기대값은 200. 자, 이제 관건은 y에 대한 분산이에요. 분산. 자, y에 대한 분산.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80까지 xi입니다. 자, 그런데 80번 던졌을 때 윗면에 나온 수들 1, 2, 3, 4가 x1부터 x8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죠.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하잖아. 그러면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 않지만 분산에 대한 성질, 요 xi의 개수들이 다 1입니다. 그러면 1제곱이 나오는 거죠.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80까지 1제곱 곱하기 v xi. vxi는 x에 대한 분산과 같죠? 그걸 80번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은 기대값 200이었죠?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 둘까요? 정균법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x 이상일 확률, 이거를 파이 z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균포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시그마 분의 200 빼기 x. 그러면 시그마만 계산하면 200 빼기 x는 바로 계산되겠네요. 그렇죠? 표준 정균포 확률 변수가 y축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 안 한 게 분산만 계산 안 했습니다. 그럼 분산만 빨리 보면 되겠습니까? 자, 분산을 계산하니까 4분의 5가 나와요. 4분의 5. 그럼 시그마가 2분의 루트인 거죠. 따라서 y는 평균이 200, 기대값이 200. 분산이 4분의 5를 80번 더하는 거죠. 따라서 100입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스몰 x 이상일, 스몰 x 이상이 아니죠. 216 이상일 확률이 스몰 x인 거죠. 제가 스케치에 혼란을 드렸네요. 제가 스케치는 이렇게 했었죠. 확률 변수 y가 x 이상일 확률. 그렇게 혼란스럽진 건 아니죠.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216일 이상일 확률 x를 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잖아요. 궁색한 변명입니까? 자, 그러면 확률 변수 y에 대한 시그마와 뮤를 하니까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선택형 5번이네요.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수능시험이나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산은 선형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2014학년도 전공A 15번 2점 배점 단답형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성인 중 20%가 즉 10분의 2니까 5분의 1인가요?
A통신사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성인 400명을 임의로 조사할 때 A통신사를 이용하는 성인이 80명 이상 90명 이하가 될 확률을 친절하게도 이항분포의 정규군사를 이용하라. 그러면 A통신사를 이용하는 성인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두면은 이 확률변수 X는 몇 명? 400명 중 얼마? 5분의 1이 A통신사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규군사 시킬 수 있죠? 기대값은 400에다 5분의 1 곱하면 되니까 20.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16. 그러면 평균은 20, 기대값은 20, 표준편차는 4가 되겠죠. 이건 바로 뭐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확률변수 X가 전형적인 문제네요. 그죠? 92명 이하의 확률은 4분의 80 빼기 20 표준정규 확률변수 Z 그 다음 4분의 92 빼기 20 그러면 여기 60이니까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요? 자,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근데 왜 이게 20이라고 했죠? 400에다 5분의 1 곱하는데? 이런 계산 실수를 하다니. 400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니까 80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는 거죠. 5분의 4를 곱하면은 16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64인가요? 그러면 8의 제곱. 자, 그러면 다시 확률변수 X가 80 이상 92 이하일 확률은 표준정규 분포 확률변수를 이용하면은 8분의 80 빼기 80. 이제 나오네요. 그죠? 8분의 92 빼기 80. 자, 그러면 0에서 Z는 8분의 얼마인 거예요? 10인가요? 그러면 2분의 3인가요? K는 그러면 2분의 3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에는 연속성 보정은 하지 않는다.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만큼 확장하지 않는다. 방금 계산 결과 K 2분의 3이었나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K 꼴 2분의 3. 2015학년도 전공A 5번 문항 2점 배점 단답형 문제입니다. 모 집단 A는 어떤 지역 20세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집단 A에서 남자들의 평균 키는 175, 표준 편차는 5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이번에는 뽑은 남자의 키와 몸무게를 각각 확률변수 XY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X에 대해서는 주어져 있죠. X에 대해서는 키 175, 그 다음 표준편차 5, Y는 몸무게입니다. 근데 몸무게 Y는 키에 대한 확률변수 X와 또 다른 확률변수 알파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때의 알파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2루트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변수 Y가 두 개의 확률변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확률변수, 즉 확률 벡터의 개념이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럼 확률 벡터의 개념이 쓰이면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게 간단치 않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독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줘놨죠? 확률 변수 x와 알파는 독립이라. 이게 왜 필요하느냐?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분산 y는 선형 성질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은 선형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x에 대한 기대값, 알파에 대한 기대값. 자, 분산은 선형 성질을 갖지 않지만 5분의 2의 제곱에 vx의 1의 제곱에 v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이 주어지니까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y가 72보다 클 확률. 그러면 시그마 분의 72 빼기 뮤가 k겠죠? 전형적인 문제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 새로운 확률 변수 알파에 대한 정규분포, 그리고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알파를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정했는데 y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 성질로부터.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은 70. 자, 분산을 계산할 때는 독립성이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독립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분산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 또한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므로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를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k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전공 B 2번 분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 지원자들의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가 정기분포를 따르네요. 필기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 면접 점수를 확률 변수 y. 밑에 두 문장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서로 독립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말 없으면 뭘 주어놨겠어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주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제시한단 말이에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제시하거나 안 그러면 서로 독립이라는 말을 써놓는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넣어놨습니다. 이 새로운 확률 변수가 90점 이상일 확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를 이용할 수 있죠. 전형적인 문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문제만 아니면 수능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t에 대한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 분산은 선형 성질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독립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 t에 대한 기대값은 81이고 표준 편차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t 또한 정기분포를 따르므로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를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k값은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5학년도 전공A 4번 문항 2점 배점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모두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확률 변수 y.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모두 독립인 확률 변수들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부호가 이게 달라지네요.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 번째일 때는 뺐습니다. 그러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분산 구할 때만 신경 쓰면 되죠. 기대값은 바로 계산되죠. 딱 홀수계니까 8개까지 짝수까지는 다 사라지죠. 그러면 기대값은 바로 계산되는 거죠. 기대값은. 마지막 번째만 남아있죠. 그러면 x9만 남아있겠다. 이 x9 얼마입니까? 기대값 0.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기대값은 0. 자, 분산은 선형 성질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9까지 vxi 다 당하는 거죠. 각각의 분산은 1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y에 대한 분산은 9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네요. 그죠? 기대값은 0, 분산은 3의 제곱.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계산되겠네요. 그죠? 바로 계산해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7 이상입니다.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7 빼기 0이 되겠죠. 따라서 z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 그리고 x1은 a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해서는 x1이 a 이하, 평균은 0, 분산은 1입니다. 자, 그럼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이용할 수 있죠. 1분의 a 빼기 0. 그러면 p는 a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 그런데 a 이하인 거와 같아야 돼요. 그럼 a하고 마이너스 3분의 7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럼 a 값은 얼마? 3분의 7. 분산도 구하는 거 두 개를 구하는 거네요. 분산은 아까 구해놨죠? 얼마였습니까? 9. a는 3분의 7. 계산 결과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서술할 거 없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만 확인해 봅시다. y에 대한 기대값은 0. y에 대한 분산은 9. 분산은 선형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독립이므로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9로 계산되죠. 개수가 제곱으로 나오니까. 분산에 대한 성질 개수가 제곱으로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상, 그리고 확률 변수 x1에 대한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은 a 이하. 따라서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7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겠죠. 제가 또 상세하게 답안을 달아놨어요. 혹시 강의를 보지 않고 해설을만 봤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고자 상세하게 제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따라서 y에 대한 분산은 9, a 값은 3분의 7이 되겠죠. 지금까지 정규분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리뷰는 연속 확률 변수 fz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함수는 음이 아니면서 1을 넘지 않죠. 그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적분값이 1이 된다는 거. 즉 확률 밀도 함수가 되더라. 이와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 Z를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라고 하고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새로운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까지 다음과 같이 주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확률 변수.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와 정규분포 확률 변수와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이거에 익숙하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평균을 μ로 쓰지 않고 m으로 쓰죠. 그리고 정규분포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이므로 단일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값이 0이므로 어떤 작업을 해준다? 확률 변수에 대한 구간에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확장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연속성 수정 혹은 연속성 보정이라고 한다는 것. 지금까지 정규분포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과목의 마지막 단원인 확률 표본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하겠습니다.